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한국은 구정 연휴로 쉬는 와중에도 미국 주식시장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서 2월로 넘어오는 시점에서부터 무언가 분위기가 바뀐 게 느껴집니다.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거의 비슷하게 0.7% 정도 올랐는데 특히 나스닥은 3일 연속 강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일 만에 무려 8%가 넘게 올랐고요. 이렇게 지수 자체가 3일 동안 10% 가까이 오르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죠. 그만큼 기존의 바닥이 깊었고 또 빠른 반등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다만 흥분할 필요는 없는 게 주가가 급락 후에 급등하는 일명 데드캣 바운싱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전환인지를 살펴보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세적 반등이라 하더라도 한 번에 상승을 하기보다는 몇 차례 더 바닥을 다지는 이중 바닥이나 삼중 바닥이 나온 후에야 추세적으로 완전히 반등할 가능성도 있고 또 앞으로 있을 금리 인상 등을 경계하면서 이대로 횡보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든 사람이 그걸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실한 건 1월에 주식시장을 지배했던 패닉 공포의 분위기는 분명하게 약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시장에 급격한 패닉 반응을 본 몇몇 연준 인사들이 조금 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도 시장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메리델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는 연준이 아마도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하겠지만 경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했습니다. 시장이 이미 극도로 매파적인 분위기를 선반영해서 급락했던 만큼 연준이 실제로는 그 정도의 극단적인 긴축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반대로 시장은 빠르게 반전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재 일반적인 시장의 예측은 이전보다 조금 더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9개의 주요 투자기관의 올해 긴축정책 예상치를 살펴보면 올해 말 금리가 1.25%에서 1.5%까지 오른다고 예상하고 있는 기관이 가장 많았고 이는 평균적으로 올해 금리가 5차례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의 시행 시기는 평균적으로 6월에서 7월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균적인 금리 인상 횟수는 3번에서 4번, 양적 긴축 시작은 빨라도 7월 이후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시장의 평균 예상치가 더 매파적으로 변했고요. 1월 말에 시장이 크게 급락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기관들의 예상치 변경을 반영했던 것이겠죠. 어쨌든 현재로서는 1월 FOMC로부터 파생된 금리 인상 이슈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고 봐야겠고요. 다음 3월 FOMC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금리 인상의 시작이 발표될 FOMC이기 때문이죠. 아마도 시장의 반응은 지금까지와 비슷할 겁니다. FOMC 전에 경계감으로 미리 하락했다가 FOMC에서 딱 예상한 수준의 발언이 나오면 뒤늦게 오르는 전형적인 패턴을 반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한 가지 시장이 크게 급락할 수도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금리 인상 폭의 확대입니다. 현재 시장은 3월 금리 인상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만 금리 인상 폭은 대부분 한 번에 0.25%포인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FOMC에서 첫 금리 인상을 0.5%포인트로 시장 예상보다 크게 가져갈 경우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 역시 매우 큽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극도로 신중한 지금의 연준이 그런 무리수를 둘 거라고는 잘 생각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채권 수익률은 현재 1.8%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고요. 단기 채권 수익률은 곧 있을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여전히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장단기 금리차 해소를 위해 양적 긴축을 예상보다 빨리 시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얼마 전 비트코인이 50% 이상 하락하는 강한 급락 후 안정적인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장인 비트코인이 38,000달러 정도에서 크게 가격 변동 없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부분의 코인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다만 솔라나가 불과 하루 이틀 새에 20% 가까이 오르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모바일로 출시된 솔라나 계열 대표 지갑과 연계하여 편의점 등에서 모바일 솔라나 지갑으로
편하게 결제하는 솔라나 페이를 출시한다는 뉴스와 솔라나 계열에 극도로 인색했던 코인베이스에서 솔라나 계열 토큰인 오르카와 봄피다를 기습 상장한 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순간적인 패닉바잉 또는 숏스퀴즈가 나오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점은 솔라나 페이가 과연 어느 정도 가맹점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인 보급이 되는가 하는 점과 코인베이스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솔라나 계열 토큰을 추가 상장하는가 하는 점이겠죠. 개인적으로는 솔라나가 모든 알트코인을 통틀어 압도적인 확장성과 실사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향후 화폐로서 통용되는 암호화폐 중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서 바이낸스 코인까지 넘어서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넘볼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솔라나의 가격은 정말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패하는 투자자는 가격이 계속 오르고 남들이 좋다고 달려들 때 함께 달려들어서 사지만 정작 가격이 떨어지면 못 사거나 헐값에 던지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투자자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때 더 탐욕스럽게 주워 담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나느냐? 전자는 가치는 모르고 가격만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 후자는 반대로 가격이 아닌 가치를 보면서 투자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비슷한 일이 주식시장에서도 일어났죠. 테슬라가 불과 2거래일 전에 $800의 지지선까지 깨면서 $790까지 하락했었는데요. 단 이틀 만에 $930까지 올랐습니다. 바닥과 비교하면 2거래일 만에 무려 18%나 올랐는데요. 아마도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보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헐값에 던졌겠죠. 하지만 그게 보물인 줄 아는 누군가는 또 헐값에 주워 먹었을 거고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얘기를 해왔고 실적 발표 직후에도 라방을 통해 충분히 잔소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기업 가치를 바꿔놓을 만한 특별한 이슈도 없었고요. 몇몇 기관이 목표 주가를 바꾼 정도는 장기간 성장해 나갈 기업 가치에 비하면 그냥 노이즈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평가에 쉽게 자극받는 팔랑귀들에 의해 단기적인 주가는 변동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기업 가치는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물을 불이라고 아무리 우겨봐야 불이 되지 않듯이 애널리스트가 특정 목표 주가를 주장한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과는 아무 상관없는 부수적인 노이즈일 뿐이죠. 오늘 장 마감 후 구글에서도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별도의 영상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으니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연휴 마지막까지 편하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